소개하는 게 아직도 익숙치가 않아요. 대표. 오늘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좀 많이 하셨고요. 아마 올해 가운데 가장 추운 것 같은데 어제도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어제도 되게 많이 왔어요. 작년 예비고 할 때 한 30여 분 이상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년 파워가 되게 강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제 오늘 합쳐서 30명이나 학년 설명이 온다. 이게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심들이 높은 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학년별로 학원이라는 걸 조금 들고 나는 게 있어서 올해가 좋았어요. 저희 실적 사실. 여러분들의 학교는 붙여놨지만 아직 정시 진행되기 전인데 인서울 기준으로 한 8년 정도 갔으니까 저는 뭐 몇백 명씩 보내는 데도 있지만 저희 지역 실정 고려하면 되게 나쁘지 않은 선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좀 안 좋아요. 사실. 올해 상황은 좀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면 자제분들 저희 학원에서 되게 좋아요. 학년 간다면 사실 저희가 학년 간다면 잘 안 하는데 올해 또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 간다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보통 1교시 많이 맡아서 하거든요. 그럼 앞에 이제 우리 박원호 수학 선생님 하는 거 제가 좀 해야 돼요. 입시 총론에 대한 거. 근데 그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A, B형도 말씀하시고 하신 분 계신데 요즘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검색 한번 해보셔서 큰 데서 하는 게 있죠. 그 한두 번만 들어보시면 쫙 나와요. 다 펑크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확실히 정보력이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고요. 그래서 오늘 그 수능 얘기는 많이는 안 넣는데 한강 강되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자제 때는 다시 합쳐져요. 이게 A, B를 나누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거였어요. 오늘 그런 얘기 좀 할 텐데. 그래서 이게 그 영어는 그 다음에 다시 합쳤고. 사실 국어도 합쳐야 되는데 민망하니까 못 합치다가 이제 여러분들 합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말씀 드렸다고 생각한 게 전반적으로 이 화정적에서 국어 강의를 하다 보니 이과생들 수강생이 많았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이과생에서 그런 줄 모르겠으나 그건 뭐냐면 어떻게 됐던 간에 성적이 좀 있고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국어과로 영입이 되는 거예요. 이구조도 못하는데 국어까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그 한 3년 만에 이제 다시 통합이 되는데 그러면 문과는 좀 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과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경제를 다 채워버리기 때문에 문과가 등급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한번 나눠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과를 갖다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고 나눠놨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되니까 문제 하나당 등급이 내려가는 거예요. 살 떨리는 거죠. 근데 이거 없어지면 수학 교차지원 하는 거죠. 이과 애들이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문과에 가서 가요. 그래서 문과 깔아준 데서 더 내려가요. 그런 현상이 국어에도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과는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가실 필요 있고요. 최저등급 맞추기 더 쉬워져요. 옛날에 최저등급 맞추기 되게 쉬웠거든요. 이과 애들은 원래 바탕이 돼 있으니까. 근데 문과 애들은 좀 긴장 더 타야 돼요. 얘네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뭐 총론적인 얘기보다 원래 이제 목표를 뭐 여기 이제 제가 뭐 수강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학년에 좀 맞게 제가 1년 정도 지도를 했으니까 또 작년에 이제 제가 예비고 커리큘럼을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이제 2학년 커리큘럼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또 뭐 국어과에 또 구체적으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제가 국어를 얘기하지만 다른 과목도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잡은 게 2학년이라는 게 과연 어떤 학년이냐 이런 것들을 좀 규정을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여기 이제 제가 제목을 첫 번째로 아는 사람 다 아는 중이고요. 보다 무서운 도입병. 혹시 첫에 계신 분? 첫에가 아니 저기 졸업생, 대학생 없으세요? 문정원이시죠? 첫에가 인사를 못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첫에가 2학년이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다 모범생이시니까 중2병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전에 등재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중2병. 이 중2병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도2병이 비슷하구나 그런 걸 아마 다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학년 간담회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예비고 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오셨던 분이 기억하시나요? 어머니들 여기 예비고 되게 그 부품하고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 몇 학년이냐? 전 2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1등 2학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사실 1학년이에요. 3학년은 역설적으로 제일 안 중요해요.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3학년 때 공부 안 하는 애는 없어요. 하는 척이라도. 그러니까 2학년이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 때도 근데 왜 비슷했어요. 1학년 때 막 긴장하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항상 긴장하는 사람은 틀릴 수 없어요. 그래 이제 뭐 옆에서 뭐 야 3년 금방 간다 금방 가는데 뭐 사실 3년 금방 가나요? 안 가지. 길잖아. 근데 약간 너무 봐요. 이게 이제 매너리즘이 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내신 때만 이제 하는 척 하죠. 뭐 아까 뭐 총론에서 얘기했지만 뭐 내신도 중요하고 이러다니까 하긴 합니다. 나머지 8개월 그냥 어성자고 학교 일정 기가 막혀요. 중간고사 끝나면 기말고사 끝나면 수학여행 또 2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또 뭐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 재학생 수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수능 수업 들어가요. 이때 커리큘럼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내신이 아닌 기간 이용해가지고 땡겨서 수능을 계속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어제가 어쩐 부모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성적 됐으니까 우리 애 공부하는 자세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성적 됐으니까 자세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계시는 분이 큰 애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되게 어려워요 사실. 17년 동안 계속 어려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사실 어떻게 진행하냐면 저희 다른 과목 선생님도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1레로 저는 이렇게 자세가 약간 흐트러지는 수업을 안 해요. 시작. 이러고 있는 거는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스리는데 한 10분 걸려요. 그래서 정신교육 항상 시작하고 정신교육해서 잡은 다음에 수업 끌고 가는데 2학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렇게 안 하면요 오자마자 이게 습성화되어 있어요. 앉으면 이 커지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심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들. 항상 드는 생각인데 저는 요즘에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늦장가 봐가지고 내년 1월달에 얘기 나오고 진짜 어머니들 보면 꼭 존경스러워 진짜. 이게 무슨 고생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많이 있는 학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저는 뭐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컨트롤 하시는 거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같이 노력하고 본인도 하고 최선의 결과 나오고 해야 그 학년도 봤고요. 어쨌든 2학년을 그래서 최소한대로 방어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 놓친 시간이 그대로 2월이 돼요. 3학년.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고등학교 들어와서부터 이제 과정은 너희들이 시간을 책임져야 된다. 만약에 니들 인생에서 3개월을 허비했으면 언젠가는 그 시간 메꿔야 된다. 졸업을 하든 뭐 어떻게 인생 살아가는 거 사실 그랬잖아요. 재수라는 것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2학년의 핵심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 끝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끝을 내줘야 되는 애들 말을 안 해요. 어제 그 뭐 수학 선생님도 재밌는 얘기 몇 번 하던데 좀 괴리감이 좀 커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 지금 1학년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지만 어쨌든 간에 화전 지역이라는 부분 특수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어제 뭐 그런 얘기하고 수학도 뭐 3, 4등급도 뭐 독동 강남은 뭐 블랙버스 보고 다니는데 여기는 1등급 나오면 또 그거 왜 해요? 시험에 안 나오면 된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원의 존재 이유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안 되는 거 학원에서 좀 하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쨌든 좀 2학년은 전략적으로 그런 거 보면 학생들이 좀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 그래, 뭐 2학년 그냥 학원에나 다니면 다행이지 뭘 더 바라겠어. 자조적으로 하는데 그거 이상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총론도 말씀드리셨지만 어쨌든 4+2입니다. 연수했다. 박원원 선생님이 앞에서 약간 기준치를 내려놔가지고 제가 좀 편하더라고요. 설명을. 근데 뒤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이 수치가 되게 인상 깊은 수치라고 보거든요. 제가 8월 달에 올해 대선에서 설명회 갔을 때 가져온 자료인데 전 이 한 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어머니들은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 수치하고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언론 같은 데서 맨날 떠들잖아요. 수시가 이제 60% 간다, 향해 간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총론 간담회 같은 거 말고 설명에도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언론 정보는 걸러서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언론 정보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되셨던 적 있나요?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잘 모르고 던지는 게 많아요. 관습에 의해서.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정보는 살아나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입시 정보랑.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거든요. 학생부가 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빅10하고 대비를 보세요. 실질적으로 전체 40%에 지만 5%에 불과하거든요. 즉, 아무것도 안 보고 학생부만 보고 성적표만 보고 가는 건 정말 잘하든가 서울대 지금처럼 저기 막 한 1, 2등 해가지고 학교를 추천 받든가 그 전형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밑에 대학이니까 안 본다 이겁니다. 여기도 좀 볼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내신 성적표나 가져와야 되는 거죠.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이제 입사제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이제 같이 비교가로 들어가니까 비율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너무 깊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한데. 그래서 제일 또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게 노출전형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4%예요. 근데 빅10은 24%.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떠드느냐. 사교육 경감하기 위해서 저는 논술 중심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편안히 말씀드려요.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논술을 줄인다 했죠. 줄인 게 이거예요. 한 5% 줄었어요, 작년에. 근데 실질적으로 어떠냐면 상대적 비율에서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도가 더 강화됐어요. 그리고 아까 경쟁도도 얘기했죠. 80대 1까지 나오잖아요. 내신도 참혹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경호 선생님, 수학 선생님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점수 보시면 수치 보시면 알겠지만 6만 명 정도니까 60만 명, 6만 명이니까 밑에는 10% 가는 것부터 알고 계시는 10% 이내로 가셔야 되겠죠. 여기 카이스트 정도 빠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게 뭐냐면 3월 요즘 컨설팅 많이 하시는데 3월달 가서 딱 모의고사 점수 까보면 할 게 없어요. 사실. 성적이 지표 자체가 안 좋았을 때 3월달에. 이거 생각해보면 이것도 좀 많이 좀 무너져 있거든요. 성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점수가 내신 점수 안 나오는데 수능 점수 잘 나오려고 그러죠. 그럼 나중에 이제 몰리는 게 일로만 몰리거든요. 왜 이거는 봐야 되는데 또 논술하고 같은 데서도 막 죽여요. 누가 막 합 6만 대 보고 와라 막 이러고 난 널 붙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도 올해부터 실전 논술 하고 있습니다. 실전 논술 얘기는 좀 또 다른 얘기니까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또 학생들 모집하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합격률을 하고 보세요. 아까 극단적으로 50대 1이면 6%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거냐면 학생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3월달에 돼가지고 제가 작년에 그러면 항상 제가 그런 이유를 들어요. 3학년 때 가서 탁 열었는데 이렇게 되면요. 남들가 다 내비가 한꺼번에 다 끊깁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열던가 닫던가 끄던가 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3학년이 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는 3학년 애들이 영어를 좀 알거든요. 사실 소외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요. 3학년이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냥 책가만 외우고 다니세요. 왜? 웬만 해야 해보죠. 너무 격차가 크면 사람 놔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2학년 과정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은 2학년밖에 없으니까 3학년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커리큘럼과 연관되어서 다른 과목들은 마찬가지로 수학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수학은 왜냐면 단원이 자꾸 쌓여가는 다음에 근데 워낙 요즘에는 선행들 많이 빼니까 사실은 거의
끝났죠. 3학년 때 다시 돌리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이제 작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1학년 때는 7-3으로 가겠습니다. 내신 7, 20살. 근데 요즘 그러다 보니 옆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내신 수능 비율 좀 높여요. 한 4일 정도. 근데 2학년 가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은 이제 내신은 내성이 애도 생겼기 때문에 제 강좌를 들었던 학생들 내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내신 대비 한 달 정도 가겠습니다만 이제 자기가 스스로 국어적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수능 쪽. 그래서 무게중심을 그렇게 옮겨놔야 돼요. 다른 과목은 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이니셜 처리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능 국어는 세 파트예요. 개정되면서 상당히 밸런스가 좋아졌어요. 1번부터 15번이 화장문이라는 거예요. 화법, 작문 5문제씩. 옛날에는 7문제 정도 난이도 낮았는데요. 꽤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올해 이제 무언고 공화가 이제 연습한데 올해 2개 틀렸어요. 2번. 근데 화법에서 2개 틀렸어요. 여기는 85% 넘어가는 거거든요. 쉬운 문제는 틀렸어요. 그래서 학생마다 좀 반응하는 게 틀립니다. 어쨌든 그냥 화장문 15문제고 독서가 15문제예요. 독서는 저희 학력고사 때는 논설문, 설명문 같은 그런 게 배우고 그 다음에 사실 어머니도 국어 하면 문학이 대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문학은 15문제밖에 안 돼요. 정확히 3분의 1씩 비율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2학년 때 학교 커리큘럼. H군이 아시겠죠? 맞습니다. H군은 화정인가와 행신인가. 이게 X가 뭐냐면 2학년 교과 과정은 문학과죠. 그냥 문학 교과서 가지고 1년 갑니다. 근데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시험 대비 때 평균 시험 범위가 10작품, 10권. 1년 합치면 40작품. 수능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시조만 250편 필요하다고. 학교도 그렇게 하시죠. 그럼 학교 교과 과정에서 문법 작문 안 합니다. 해요. 언제 하느냐? 3학년 때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EBS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근데 3학년 때 가면 실제 합법 작문 잘 못해요. 화작문하고 독서 왜? 그 꼴 같은 EBS 해야 돼요. EBS 여기보자 4권인데요. 그것도 다 못해요. 그 중에서 2권 골라서 해요. 2권을 디디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화작문하고 독서, 특히 이제 상위권에 키는 독서거든요. 물론 개별적 학생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그게 배우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여드리지만 이게 이제 동사고라고 작년에 생긴 학교인데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2개로 나누는 영어는 2개로 나누는 거죠. 근데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K고는 아시겠죠? 이게 외국. 이게 실제 이제 얘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건 저런 거예요. 실제 어머니들께서 그렇게 때문에 외고하고 뭐 자사고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차이는 저런 거예요. 교과과정 안에서 수능이 대비가 되게 어려워요. 아주 극단적으로 하수 같은 경우인데 애들이 정말 싫어요. 근데 공교육은 인정을 합니다. 공교육에서 교육 정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시가 한 단원에 3편 있으면 조를 짜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발표시켜요. 나와서 조별로. 그래서 수행평가 반영하고 그걸 가지고 학교 선생님 수업도 안 하시고 그게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국어선생님. 근데 그거 3편, 4편 가지고 조별 발표를 한 달 가지고 시험 보니까 실제 수능적으로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저는 말씀드립니다만 제 친구도 선생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너무 적대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주는 건 나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별성 인식을 좀 해야죠. 그래서 본인들이 좀 해야 될 부분은 아마 다른 과목도 좀 계속 구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좀 수능 전략은 좀 따로 필요하시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 커리큘럼 2학년 때 수능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완성된다라는 걸 목표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난달에 이제 애들 다 불러서
수강생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이제 그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수능체험에 관해서 우리가 몇 등급 나왔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플러스 2등급 하십시오. 어제 이제 오늘도 오신 분들 보면 이제 보통 1등급 나오잖아요. 근데 1등급 나오는데 실제 요번 3등급, 4등급. 왜냐면 이번 국어가 어렵긴 했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제가 뭐 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국어는 학년 난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어도 1학년 국어 있고 2학년 국어 있고 3학년 국어 있으니까 이거는 객관화된 데이터로는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학년 때 뭐 국어를 어떻게 봤던 애가 3학년 때 어떻게 되나. 근데 저는 그냥 체감상, 경험상, 제 경험상 보면 데이터가 9등급 정도 플러스 시켜서 가시고, 그럼 2학년 때는 1등급 차이가 나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수는 들어오는 것도 있고 실제 수능 지표에서는 또 많이 틀려지죠. 그래서 어쨌든 최소 2등급 이제 목표로 하고 그렇게 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1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잘 되시는 부모님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어는 제가 어머니한테 내년에도 아마 이런 기회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졸업식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솔직히 3학년 때까지 갑시다 하는데 나가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저는 2학년 때 커리는 털렸다 이거. 그렇다고 3학년 커리 없지는 않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전에 끝내 든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켜야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만약 필요하시다면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요 학년도 괜찮고 하니까 1등급 애들끼리 모아서 하루 해서 뭐 3시간이나 4시간짜리로 조정해서 드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년제 졸업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다른 과목 좀 생각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국어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제 제가 갑자기 놓쳤어요. 어머니가 자료주변도 없을 거야.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자료주? 그 어제 이제 뉴스가 EBS가 떠서 뭐 어머니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EBS 제가 이렇게 잘 안 했어요. 왜냐면 뭐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뭐 다 아시는 분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그 드리고 있는 자료가 뭐냐면요,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3학년 EBS 교재는 교재로 발주를 줘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교과서처럼. 근데 그걸 또 해줘야 돼요. 사실은 학교 수업이 좀 구멍나있던 거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 해주는데 하던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형 문제를 해서 준비가 교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팀이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이 리포트를 가져오는 거야. 연계로 된 거. 그래서 어머니 이제 올 수능 A형이냐고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언론에서는 70% 반영하고 있죠. 제가 볼 땐 이 리포트에 의하면 평균 냈을 때 30% 이하예요. 그러면 당신 얘기하는데 좋게 하기 위해서 왜곡된 자료가 아니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양반들은 저한테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이 양반들은 저한테 교재를 넘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없는 영역을 있는 것처럼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소개 안 드리겠지만 거기 보면 연계율 5% 잡아놓은 거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연계됐다고 볼 수 없으나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5% 줬어요. 옆에 보면 문항연계율 빵입니다. 문항연계율을 보냐면 지문연계율하고 문항연계율로 나눠지는데 문항은 문제가 비슷하게 난다.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올 EBS 문제에서 박인면 한국 흥사고기라고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예측했으니까. 왜? 국어 과목 한 5년만 가르쳐주시고 보신 분들은 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가 한 150줄 정도 되는 시. 근데 이미 EBS에서 나왔던 부분 20년 작품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보시면 돼요. 작품이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EBS에서는 여기서 대역해서 나왔어요. 수능은 여기서 대역해서 나왔어요. 소설 4편이 있는데요. 수탐전 뭐 이런 거 있는데 똑같은 방식. 영화 2시간짜리 영화를 치면 앞에 5분이 EBS에 나왔어요. 진짜 수능은 뒤에 5분 나옵니다.
그러나 작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되겠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원문을 다 구해서 해줘야 돼요. 저는 진짜 여기서 없어졌습니다. 학생들도요. 이거는 학생들도 여론조사해보면 100% 찬성합니다. 네. 실제 체감 능력을 못 느끼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웃기냐면 제가 어제 발끈해서 이 자료를 넣은 거예요. 어제 그 실질적으로 EBS 개편안 해가지고 나온 게 영어 2,000단. 그래서 제가 어제 들어오기 전에 영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는 원래 6,000동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제어 중심으로 4,000단어를 해요, 원래. 수능에 필요한 게.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EBS가 6,000단어 만든 거죠. 근데 난리 나니까 그거를 2,000단어로 줄인다는 거예요. 전 반대로. 그럼 그 2,000단어는 언제 배웁니까? 어학연수 가기 전에 배웁니까? 재수하면서 배우나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뭐 쉬운 수능도 얘기했지만 쉬운 수능 더 살떨립니다, 사실. 오늘처럼 관심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쉬울 필요가 없어요, 수능은. 어차피 상대평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실에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너무 막연하게 EBS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EBS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수업 다 해요. 외부 교재까지, 변형 교재까지 만들어서. 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EBS 중심의 그 어떤 자기 주도학습 이런 부분들에 문제를 좀 제기해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비문학 독해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할게요. 어떤 방식이냐면 어머니들께서 보시면 아마 어머니들께서는 연계율을 못 느끼실 거예요. 연계율을 느끼시면 그거 되게 잘하시고 철학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문단은 단어 2개 내지 3개가 일치합니다.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부터는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딜템 같은 경우도 실제 EBS에서는 해결책이나 해결 방안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탁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해결합니다. 가는 거예요. 딜템.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 앞부분, 원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글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 문학용 예우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 커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제가 말이 많고 욕을 많이 하면서 오늘 좀 시간 안에 빨리 끝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화해서 드렸으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그 전체 이제 어머니도 보기 힘드시다 그래서 딱 2학년에 해당하는 것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수능 파트가 A, B, C 파트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학부터 먼저 갑니다. 핫하니까. 그래도 또 문학이 됩니다. 근데 뭐 작년하고 비해서는 허리가 좀 더 긴장감 있게 짰어요. 사실은. 정면돌파 하자. 왜냐면 2학년 느슨해지는데 나랑 더 빨리 가자. 그래서 뭐 이 강좌도 이 정도도 가 있었는데 앞으로 땡겼습니다. 문제도 그냥 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파트 3개를 끝내는 거예요. 저게 문학, 요게 독서, 그 다음에 이제 화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걸 모아서 실전 분석하고 물론 평상시 때지만 약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완전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여드릴 거냐면 내가 3번 틀렸습니다. 그럼 이 유형이 약한 거죠. 그 유형들을 쫙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어요.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반복 좀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 강좌 제가 말 잘한다고 얘기해요. 민망하니까 세부적인 건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어 과목 그렇습니다. 말 하자면 되게 복잡한데요. 제 강좌는 어떻게 됐든 간에 강좌식 강좌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는 가운데 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진짜 이 강좌는 좀 제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강좌는 진짜 잘한다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제 커리큘럼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왜냐면 학년별 제가 그 커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어제도 이제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과인데 수학 점수 안 나오면 국어 하지 마세요. 일단 국어 해놓으시고, 아니 수학 해놓으시고 수학 영어 돼 있으면 나중에 국어 빨리 와요. 저 국어 때문에 영수가 안 돼서 대한민국까지 국어 너 때문에 대한민국 써간 소리 사실 못 들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디서 과목이
영수 어쨌든 막 너무 안타깝게 그러시더라고. 우리 애가 영수 안 되는데 선생님 강의는 뭐 듣겠다 하는데 일단 영수가 먼저야 그렇게 하시더라고.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또 오늘 비슷한 문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원론적인 건 뭐냐면 파일을 쪼개면 안 돼요. 학생들은 절대 이렇게 파일을 쪼개줬다고 그 시간을 다른 걸로 채우지 않아요. 그래서 비어버려요. 거꾸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뭐냐면 문과 수포자예요. 난 니들 같은 건 사실 별로 반갑지 않아. 왜? 나중에 태가 안 나잖아. 국어 1등급 우뚝 쓰면 뭐합니까? 뭐 5등급이 그냥 평범한 저쪽 밑으로 가야 되니까 사실. 근데 저한테 뭐 사실 실적도 안 되고 별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학하고 와, 영어하고 와. 비율적으로도 압도적입니다. 제가 뭐 이유성 얘기만 하지만 이윤영이 같은 경우는 가장 극단적인 예인데요. 걔는 진짜 6개월 만에 1등 탔어요. 그 서울대 가다가 저한테 처음 왔을 때 6등급이 들었거든요. 안 해도 딱 영수는 하나에 잡혀 있으니까 단기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강좌식 수업이니까 조금 이렇게 지켜보셨다가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채워주실 수 있으면 채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 강좌를 3학년 돼가지고 2학년에 들어 같이 듣게 돼요. 1년에 한 번 돌아가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오셔도 저는 이거 3학년들한테 다 오픈해놔요. 사실 무료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수학료 졸업하시려고 3학년 때 딱 하셔가지고 다 챙겨 들으시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과탐하러 가야 되고 논술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3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가 3학년 때 오시지 마시고 진짜 좀 상대적으로 여유 많을 때 좀 모험 삼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으로. 3학년 때 첫 모의고사 끝나면 한 8, 9명이 막 수능 만들고 있어요. 그 시작반이 생겨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걔가 집중하면 금방 나오려고 3학년이 집중을 못하죠. 3학년은 밸런스를 맞춰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지 몰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내신은 1학년 때하고 동일하고 맡겨보시는 분께서는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좀 드려야 되니까 우리 이제 파트너 선생님이신데 저도 우여곡절도 좀 있고 하셨던 거 개별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학부모님도 오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입니다. 좀 자유로운 영혼이실 때 제가 사진을 못 가지고 있어서 자료집 만들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좀 이번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2학년은 아직 반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대전교과서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지금 2학년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하다 보면 1명, 2명 이쪽도 내신 반이 많아요. 학교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됐던 반에 인원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어떤 어머니께서 막 2-3명 모았는데 뭐 무시하는 거냐 뭐 그러시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어차피 제가 계속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좀 팀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 편하게 오늘 오시는 어머니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대 구구교육 때 석사 과정 정도 하시면 동네에서 이렇게 뭐 개별과외 같은 거 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좀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더 나아요. 개인과외가 거의 근과외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제가 대신 그거 좀 미리 공지해 드릴게요. 이제 2학년 때 학교가 짜여지고 내신 교과서가 짜여지면 내신반은 2반은 뭐 제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최대한 서포트 강좌를 하려고 해요. 공통 범위는 제가 보충 같은 거 들어가고 뭐 이렇게 또 한다는 정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학교 차별하거나 뭐 인원 많은 거부터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인원 적은 거부터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보조 선생님께서 또 파트너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어떻게든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못하는 학생들 눈에 들어와요. 사실 잘하는 학생은 그냥
저는 잘하는 학생은 손을 떨어뜨리는 건 좀 생각 안 하고. 근데 아무래도 부족한 학생들을 올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역부족인 부분이 있는데 그간 못 해왔던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해도 너무 좋아요. 그거 그냥 바로 클릭으로 넘기면 돼요. 그래서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막 일주일에 막 2번까지도 올 수도 있죠. 근데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이번에 반동교육 같은 경우도요.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봐요. 제가 한번 딱 쓰면 애들 머릿속에 쫙 들어갈까요? 150줄짜리 시간? 2번, 3번 불러가지고 교과서 펴놓고 쪼티션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못해요, 사실. 왜냐면 그 시간이 잘 안 나죠, 거기까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무료 강좌로 이거는 이제 열어드려요. 열어드리는 거니까 대신 학생들이 참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시스템화 하는데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해줄게 하니까 애가 알아. 그래서 작년에 우리 부원장님께서 저게 아이디어 내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수강 신청처럼 받으려고. 그래서 수강료 어머니 2만원씩 현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2만원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게 아이디어가 뭐냐면 출석을 다 하면요. 애를 2만원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2만원이라도 해보려고 온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그걸 뺏어요. 또 뺏어가지고 제가 2만원 포켓 하느냐? 그거 가지고 또 애들 다시 가서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근데 강좌 자체가 되게 좋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꼼꼼하죠. 그래서 제가 국어교육과 하다 보니까 국어교육가 좋더라고요. 저는 국문과 국문대 약간 좀 설렁설렁 있어요. 근데 저 교육과는 아무래도 좀 섬세하신 부분들이 꼼꼼하게 가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지금 요거는 올해 썼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 항상 만들어주면 보내드릴 테니까 최장 뭐, 한이 자기가 하겠다 하면 3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시간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래서 국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까지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좀 오픈해 놓을 건데, 차라리 어머니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좀 애들 좀 능력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건 뭐, 이제 등록 안 했는데, 뭐, 재학생들 그냥 계속해서 넣어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릴 얘기 여기까지고요. 끝나고